(20년) 만에 재조명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논란입니다. 지역 폄하로까지 번지며 밀양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는 온갖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일 김해와 창녕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3도를 넘을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폭력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20년 만에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논란이 현재 지역 폄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는 온갖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도 시끄럽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폭력의 성지라는 자극적인 표현부터 왜 성폭행범을 감싸냐는 비판까지 모두 밀양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작성된 글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면서 20년 만에 재조명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곳곳에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지역 폄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를 옹호한 지역민들의 발언이 다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는 하루에 수십 개의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밀양시 유튜브 채널에는 댓글 수천여 개가 달렸습니다. 표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 입장 표명에 대한 결론이 안 나가지고 딱히 드릴 말씀 지금은 없습니다. 이슈가 확산될수록 지역사회도 어수선합니다. 시민들은 도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상을 자꾸 타면은 밀양에 타격이 많지. 안 그러겠어요? 밀양 살기 좋은 곳에 외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일에 대해서 좀 꺼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야? 저는 20년 전인데 지금 밀양 사람들 욕을 다 얻어먹기 생겼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이 밀양에서 놀러 안 올라가지. 놀러도 안 오지.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길래 누가 밀양을 저기 보겠어요. 44명의 학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사건 가해자 중 대부분이 소년원 처분만 받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 나아가던 밀양시가 믿고 거르는 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락하면서 밀양 불매에 대한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 주말 비가 내리고 난 뒤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부울경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수영복 차림의 피서객들이 태양이 내리쬐는 백사장 위를 거닙니다.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너무 더워요.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일 낮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등의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겼습니다. 기장군과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도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와 창녕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부산, 울산, 경상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앞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기상청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 폭력 공방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한상현 도의원과 국민의힘 최동원 도의원 사이 발생한 물리적 폭력 공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어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진상락 원내대표 등 도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하며 경찰 조사와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잘잘못이 결정될 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1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윤리특위는 의장 직권 상정 또는 의원 10명 발의, 심사 대상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구로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윤리특위는 김진부 도의회 의장이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윤리심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월 의원 현장 답사 때 최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다쳤다며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달 초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한 의원을 맞고소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상남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10일 오전 병원을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또 박형인 광복회 경남지부장 등 도내 11개 법정 보훈단체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거제시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22년 7월 전반기 의장단 구성 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은 국민의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약속하고 후반기에는 반대로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부원 거제시회 의장이 연임 입장을 밝힌 데다 의장을 사전에 내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단체장이 여당 소속인 만큼 시정 효율성과 다선 우선의 회의 규칙을 내세우며 후반기 의장 자리를 주장해 파행을 예고했습니다. 제9대 거제시회는 사상 첫 여야 동수로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도 파행을 거듭하다 뒤늦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통영시가 10일 한국배구연맹과 2024 통영 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성공적인 컵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체육관 대관과 행정업무, 관중 유치 홍보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영 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는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6일 동안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눠 열립니다. 고성군이 올해 말로 예정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군은 올해 말까지인 바우처 지원 기간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꿈키움 바우처는 중학생 월 5만 원, 고등학생 월 7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함안 마리산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함안군은 최근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사업비 12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마리산 고분군 인근에 아라가야 역사마을과 오색가야 놀이마당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고시촌.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노량진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초는 사법시험 폐지로 노량진은 공무원 열풍이 꺾이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HCN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량진의 명물 컵밥거리, 노량진 고시촌 내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한때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귀찮을 정도였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량진의 학원가가 형성된 건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당시 각종 임용시험 학원이 노량진으로 옮겨왔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시험문이 좁아질수록 공시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의 메카가 된 노량진에서 공시생이 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노량진 인근에 거주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니까 인강을 통해서도 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악한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강도 되게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떠받치던 공시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시원을 비롯한 일대 상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반토막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 걸로 하고 좀 가위 내놨어요. 지금 여기 2층도 비었고 지하도 비었고.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노량진 고시촌은 향후 대규모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는 현재 총 8개 구역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전체 9천여 세대 뉴타운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옛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역 등 지역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수변 복합 거점을 구상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노량진 고시촌 상권은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 문화, 업무시설에 둘러싸인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거단지들이 전부 다 조금 말끔하게 정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상권 수요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도 수요가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보다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명성을 잃은 노량진 고시촌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 움직임이 노량진에 새숨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인증서를 위조해 선박 탐조 등을 납품한 부산의 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인증서를 위조해 선박 탐조 등을 납품해온 부산 A사 대표 B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B씨는 일반인들이 외국 선급협회 인증서의 진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노리고 23억 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 등을 납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원서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입니다. 현장 접수는 경남도 교육청 본청 2층 강당과 진주 통영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마감 기한이 하루 빠른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나흘간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원에서만 운영하던 고사장이 진주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번 검정고시는 8월 8일 열리며 합격자는 8월 30일 오전 10시 경남도 교육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공원과 북항친수공원, 금정체육공원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야외공원 3곳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온과 항습, 방수 기능이 탑재된 실외 보관함을 함께 설치해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현장 만족도를 조사해 야외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